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EBS 연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EBS 사이트에 올라온 연계 내역 분석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은 이 사인 제곱 세타를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고, 자, 이 문제에서 수능 특강 수학원 39쪽 유제 3번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통분을 하시게 되면 1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등식을 여기에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약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사인 세타가 음수가 될 것인데, 그러면 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 코사인 세타가 양수일 때 탄젠트 세타의 부호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 상황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는 달라졌지만 어떤 것들이 유사하냐면 1에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 0에서 불연속, 0에서 불연속,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똑같이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이고 등비수열,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 A1, A2 더하기 A3. 그래서 식의 구조를 완전히 똑같이 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서는 AN이 100보다 커지는 걸 물어봤고, 여기에서는 A6 더하기 A7의 값을 물어봤는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조금 달라지고 전체적인 구조는 완전히 똑같이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 다음 사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41쪽 수능 특강 수학원의 41쪽 예제 3번에서 여러분들이 sin E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sin E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각함수의 주기성,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문제를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F5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래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고 거의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다고 보여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 내용과 유사한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고 이항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자,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좌변을 fx라고, h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이 문제에서는 a를 가지고 이항해가지고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놓고 얘를 fx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 문제 잘 연습했으면 9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0보다 큰 실수고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인데, 실제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0의 위치가 이런 지점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소값에는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수능 특강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은, 자, 이 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각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이 AD라는 길이도 알게 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이 각의 크기도 알게 되는 거니까 ABD라는 삼각형에서 이 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도 아는데 여기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여기 각 길이를 모르는 상황. 그래서 끼인 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똑같이 연습을 잘 했으면 여러분들이 AC의 길이도 쉽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내가 잘 적용해 봤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에서는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인데 자, 여기서 0부터 x까지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도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미분이라는 걸 해가지고 계산을 했듯이 여기에서도 미분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을 내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의 구성을 보시면은 함수값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극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도 유사하게 출제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단순하게 부정적분 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3x제곱 더하기 4x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셔서 f0이 -1이다. 얘도 부정적분하셔서 f0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f2의 값,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의 합 k가 1부터 n까지 k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18번 같은 경우에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수능 특강에서는 아마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수능 특강 54쪽 1번과 1번을 연계했다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는 2에서 극소이다 라는 문장을 보면서 바로 f'2가 0이 된다 라는 걸 떠올렸다면 여기에서도 x는 1에서 극소이다 라는 걸 보시고 f'1이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들을 각각 이용하시면 각각 a의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도함수를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 언제 극대값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에 58쪽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얘하고 똑같은 식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뭐 b하고 2-2b가 극대값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주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시면은 이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니까 x는 1에서 극소라고 한다면 x는 -1에서도 극소가 되는 거고 x는 0에서 극대를 가진다 라는 것도 바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로그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천 이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자, 여기서도 이 로그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찾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들은 로그의 성질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또는 정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진수가
표현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문항의 연계문항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확률과 통계의 연계문항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시면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다. 그래서 6의 약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 1만큼, 6의 약수가 아니면 P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자,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5의 약수가 나온다라고 했고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아니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다. 자, 그래서 5의 약수, 6의 약수,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시키는 칸수가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것은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연습했다면 모의평가에서도 충분히 잘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입니다. 자, 2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식을 거의 비슷하게 줬고 다만 x 4제곱의 개수, 여기서는 x 5제곱의 개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 4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3차항,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항 이렇게 만났을 때가 유일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도 3차항, 2차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또 쉽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했고, 다음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고, 자, 또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 문제에서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를 중복해서 세주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와 3500 이상이 동시에 되는 경우를 중복해서 세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빼줘야 하는 것만 잘 챙기셨으면 또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의 연계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은 24번이 먼저 연계가 되었는데 51쪽에 예제 4번. 자, 여기서 보시면은 a,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거 대입하시면 점 하나 주어지는 상황이니까 점 하나 주어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점 하나 주어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물어보는 문제고 여기에서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f 역함수 2x 빼기 1이 gx와 같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G'를 어떻게 구할지 연습을 했다면 조금 더 그냥 쉬운 버전이죠. 얘는 그냥 기초적인 F의 역함수가 GX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적분 마지막 27번 문제입니다. 자, 급수가 수렴할 때 어떠한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고 결국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을 bn이라고 했을 때 이 bn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서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또 얘를 해결을 해볼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기하 보겠습니다. 자, 기하에서는 25번 문제 방향 벡터를 찾아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방향 벡터가 4,3, 1,-3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도 4,-3, 2,1 이렇게 주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충분히 출제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입니다. 자, 26번에서는 일단 기하의 13쪽 7번 문제를 연계했는데 이 A, B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이 포물선에 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한다라는 성질은 사실은 뭐 기하에서만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미적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 그 다음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식의 형태가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구할 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이 잘 되어 있었다면은 최종적인 답을 구할 때 이 식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이 어떻게 6월 모의평가에 연계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봤고 이 내용은 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내역 분석 보시면은 전 과목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과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거기에 그 성적대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도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 9월 달에는 이제 수능 완성까지 연계가 돼서 나올 거고 수능에서도 당연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될 겁니다. 9월에도 수능 특강도 당연히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연계가 되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